보신 것처럼 서울 곳곳이 이른바 혐중 시위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한국 내에 이른바 반중 정서는 존재했습니다. 올해 초 동아시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조사에서 중국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16.1%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사드 보복 사태를 기점으로 이 비율은 2020년 40.1%까지 치솟은 데 이어 올해는 71.5%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과거에 비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늘어난 셈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한국을 찾은 중국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와 적대시를 앞세운 폭력적 혐중 시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전국에서 열린 반중, 혐중 집회는 최소 110건.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한 달에 한두 건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등을 거치며 급속하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3월 10건으로 늘어나더니 8월과 9월엔 각각 26건과 21건으로 급증한 겁니다. 1년 새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설 등을 노골적으로 조장했는데 이후 극우 유튜브들을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 등이 확산하며 혐중 시위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벌어지는 혐중 시위에서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 주장처럼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등장했던 구호들이 심심찮게 발견되는 점만 봐도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혐중 시위대는 중국인 범죄 급증도 명분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인 무비자 단체 관광이 시작되자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납치해 장기를 매매한다는 허위 조작 정보가 빠르게 퍼지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에는 무비자 제도로 입국한 중국인들의 납치에 주의하라는 영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다른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집계한 올해 8월까지 국적별 외국인 범죄 피해자는 중국이 1,186명으로 가장 많은 것은 맞습니다.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태국과 미국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별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를 고려해 비율을 따져보면 우즈베키스탄이 1.37%로 가장 높았고 중국이 1.04%, 태국 0.77%, 베트남 0.73%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체류 중국인이 많기 때문에 범죄자 수도 많지만 비율이 특별히 도드라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증하는 혐중 시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과거 우리도 혐한 시위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2010년대에 한일 갈등이 확산되면서 일본에서 이른바 혐한 시위가 확산했던 것인데요. 틈만 나면 일본에서 나가라고 외치는 혐한 시위대가 일본 내 코리아타운을 활보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서도 반일 감정이 고조됐습니다. 그러자 일본 국회에선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이 제정됐습니다.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혐오 발언과 시위를 법적으로 규제한 것입니다. 지자체 차원의 조치도 있었습니다. 혐한 시위가 말썽이던 가와사키시는 조례를 통해서 최대 4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고 이를 통해 혐한 시위가 급감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